발로 쓴 칙칙한 게 사는 거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예. 자, 저희 앞에 놓여 있는 이게 뭐게요? 저희 이번에 물 하나 런칭했습니다. 그렇죠. 예. 35,000원짜리 머니투데이 방송 물. 예, 저렴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예. 자, 잘 지내셨죠? 예, 좀 바쁘네요 요새. 얼마 전에 현대차 실적 나왔죠. 예. 일단 느낌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훅 들어오네요 갑자기. 확 들어가야 돼요. 예, 빨리 가셔야 되나 봐요. 그 현대차 실적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과 그 자동차 트렌드의 변화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3분기에 2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냈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번 4분기에 예. 그래도 한 7,800억 정도는 내지 않겠냐. 뭐 증권사에서 그 정도를 생각했었어요. 근데 실제 나온 거 보니까 5천억 원 정도대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잘못 예측한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너무 세게 본 것 같은데. 그런가? 예, 예. 그러니까 그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일단 그 최근에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긴 하나 예. 실제 실제 이게 뭐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실적은 계속 안 좋아지게 된다면 미래 비전만 좋으면 뭐합니까? 현재 그 현금 흐름이 좀 안 좋으면 그게 또 기업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그럼 일단 뭐 요새 관심들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네.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수소차 관련해서는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맨날 미루다가 그러니까 일단 수소차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그 수소차는 팔면 팔수록 적자예요. 그래요? 예, 이게 원가 뭐 겨우 맞추는 정도 될 건데 적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협력업체들도 그 부품 납품하면은 적자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작년에 뭐 한 800대 정도 팔았으니까 네. 곱하기 8의 적자를 하다가 네. 올해는 4,000대를 팔기로 했으니까 곱하기 8의 적자가 될 겁니다. 8,000의 적자.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적자가 굉장히 누적되면서 커질 거예요. 이게 그 왜 그런데 적자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냐? 네네. 안 그러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가격 맞춘 것도 좀 이렇게 묘하다고 봤던 게 네. 그 소형기차가 한 7천만 원 내외 정도 되잖아요. 네. 거기다 정부 보조금 받으면 한 3,500 정도? 네. 이 정도에 살 수 있는데 그 가격이 그 현대차의 중형 SUV인 산타페가 한 그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 맞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원가에다 마진을 붙여서 가격을 정한 게 아니고 네. 요 정도 차 보조금 맞춰서 그러니까 요 정도 가격에다면은 사겠지라고 생각한 가격에다가 보조금 얹어서 네네. 그래서 가격을 책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어쨌든 그 비싸지만 비싸게 팔 수 없고 사람이 사는 것에 가격을 맞췄기 때문에 적자는 불가피하고 협력업체들은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협력업체들은 그냥 돈 받아서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 수소차를 비싸게 만들다 한들 네, 네. 그럼 현대차가 100만 원짜리 협력업체 부품을 우리 지금 이거 적자니까 당신들도 80만 원에 파세요 이렇게는 안 할 거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는데 네. 뭐 80만 원이면 적자예요? 그러면은 지금 부품 하나 만드는데 80만 원이면 적자면은 우리가 100개 사면 얼마에 해줄래요? 그러면 한 98만 원 정도. 그러면은 1000개 하면요? 뭐 10만 개 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10만 개 해줄 테니까 네. 그 80만 원에 합시다. 근데 10만 개는 언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네. 이런 식의 거래가 가능할 수가 있고 네. 또 지금은 생산 캐파를 그렇게 많이 잡고 가진 않았을 거예요. 이전에 현대차가 그 현대모비스가 연료전지 시스템을 만들 때 한 3,000대 정도 캐파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작년에 대기 물량만 한 5,000대 정도 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6,000대에서 이번에 이 공장을 또 기공식을 했어요. 네. 그것도 내년이나 뭐 그때쯤 되면 또 이제 늘어날 텐데 공장을 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협력업체들은 안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늘리게 되면 협력업체들도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공장을 만들 때 또 돈이 많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공장을 또 만들고 나면 또 감가상각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이래가지고 현대차가 사실 설비 투자하는데 돈을 조금 지원을 먼저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뭐 돈 한 푼도 안 내고 공장을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도움을 받을지언정. 그러면은 협력업체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시연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가 내가 80만 원에 만들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 네. 나중에 후발주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도 한 100만 원 정도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나는 이미 80만 원이라는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진입 장벽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럼 다른 업체들이 여기에 뛰어들었을 때 게임이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뭐 다른 애들이 무리해서 80만 원까지 따라온다. 네. 그래 그럼 나도 조금 무리할게. 그럼 더 낮출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게 가져갔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한 중기적인 적자를 좀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토요타 프리우스. 네. 그러니까 프리우스가 97년에 나왔거든요.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 네. 자동차. 그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상용화된 그 저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 한 10년 넘게 적자였어요. 아, 10년 만에 손익분기를 달성했다고요? 그러니까 와. 그 가격 뭐 거기 원래 엔진도 있고 모터도 있고 이게 하이브리드잖아요. 네네네. 근데 엔진만 있는 자동차하고 원가 비교를 했을 때 어, 당연히 모터가 있으면 비쌀 더 수밖에 비싸겠죠.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 여기 모터가 있으니까 더 비싸요. 라고 하면 안 사겠죠. 그럼 안 사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모터가 없는 상태의 가격을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적자를 감수하고 그거를 내놓은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적자를 보면서 규모를 계속 늘려가고 그리고서 그게 97년에 나왔는데 2009년인가? 근데 토요타 기어 사장이 우리 이제 순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떠냐면은 2017년 기준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 게 네. 토요타 프리우스가 친환경차 시장 1등을 했어요. 토요타가 친환경차 시장 판매 1위를 했는데 네. 152만 대를 팔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거냐면은 2위가 현대기아차인데 네. 25만 대를 팔았습니다. 압도적이네.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게임이 안 돼요. 네. 해자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152만 대를 만드는 차하고 네. 25만 대를 만드는 차고의 원가 경쟁력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해자를 토요타는 10년 넘게 감수를 해왔던 거죠.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미래 성장성 아주 좋아요. 미래 성장성 뭐 좋은 거는 다 인정. 누구나 인정하지만 5년 차가 됐어요. 10년을 계획을 하고 했는데 5년 차가 됐는데 단기 유동성 부족. 갑자기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걱정되니까 실적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오늘 근데 뭐 실적 얘기 또 재미 없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 이 얘기가 더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소차 갈까요? 수소차까지는 아니고 네. 그 얘기해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차를 왜 만드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네네. 뭐 해외에서도 충전소 안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이게 뭐 대놓고 그런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그냥 공공연하게 좀 알만한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10만 대 정도는 팔아야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BP까지는 아니더라도 손해는 감수를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버틸 수 있을 정도 네네네. 된다고 네. 하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이걸 시작하기 전에 먼저 했잖아요. 네. 그럼 10만 대를 먼저 달성할 가능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가 현대차의 그 원가 경쟁력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게임이 아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게임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대를 달성을 한다. 네. 그러면 그 원가 경쟁력을 토대로 해외 나가서 굉장히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가격에 딴 기업들은 못 맞추니까. 맞추는 걔네도 적자를 계속 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적자 보고 싸울 때는 오히려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일종의 러닝 커브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무어의 법칙 있잖아요. 반도체가 뭐 몇 년에 걸리면 뭐 2배의 용량이 될 때 뭐 그 기간이 반이 줄어든다. 뭐 이런 그런 얘기였었죠?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몇 년에 한 번씩 2배씩 메모리 용량이 2배씩 늘어난다 이 얘기인데 네네네. 이게 메모리 용량이 2배가 들어가는 것도 맞고 가격이 절반이 되는 것도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 2개를 더하면은 용량이 네, 2배가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만 절반이 되고 용량은 그대로면 네. 그러면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100원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옛날에 1개였는데 네. 지금은 2개가 되면 용량이 2배가 되죠. 그렇죠. 그것도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아. 근데 예를 들어 현대차 라인에서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100만 원을 주고 만들었는데 이게 양산이 돼가지고 숙련이 되고 생산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고 뭐 부품 조달이 좀 더 쉬워지고 원가를 더 낮추고 뭐 대량 구매를 통해서 원가를 낮추고 설비 투자를 미리 해갖고 감가상각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했을 때 똑같은 물건을 생산하도 훨씬 싸게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사이클을 한번 타게 되면 그 후발주자가 따라오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아까 그러다가 자금 네. 동나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했잖아요. 자금 동나는 것도 그런데
이거는 제가 뭐 이따 다른 것 때문에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랑 조금 관련이 있긴 한데 미리 네네. 말씀을 드리면은 그 빈 카운터스라고 이거 GM의 좀 이렇게 유명한 부회장 밤루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이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기네들도 그런 친환경차를 만들어서 좀 이미지 개선도 하고 좀 하고 싶다. 네네. 우리 뭐 맨날 뭐 험머, 막 픽업 트럭 이런 거 만들어서 뭐 기름 잡아먹고 뭐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뭐 더럽다고 맨날 욕하고 막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럼 이렇게 세련되고 깨끗한 차를 왜 못 만드냐라고 맨날 비판을 받았거든요. 네. 미국에서. 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 차 적자다. 세련된 저 차. 저거 네. 적자고 왜 우리 보고 저런 차 만들라 그러면은 내가 저런 차 만들어가지고 한 3년만 적자 나면 나 살려두겠냐. 안 살려두죠. 안 네. 살려두잖아요. 주주들이 가만히 네, 있겠어요. 그럼 토요타 같은 회사는 토요타 아키오 사장이 뭐 우리 좀 친환경 차를 좀 만들어 볼까요? 그럼 네. 그냥 쭉 가는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밤루츠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지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게 그런 그 러닝 커브, 그 학습 곡선을 그릴 거라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고 지속적으로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현대차도 지금 100만 원이라고 해서 100만 원을 다 내고 사라 그러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0만 원으로 가자. 그리고 협력업체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갖고 설득을 하고 진짜 여기가 못 살아날 것 같다. 그럼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럼 현대차가 돈 밀어 넣어야 돼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만약에 그 공장 캐파를 키워가지고 네. 원가를 좀 낮췄는데 얘가 죽잖아요. 네. 그럼 새로 또 만들어? 그럼 또 시작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서로들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되는 거라 물론 중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하는 거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 와, 힘겨운 도전을 시작하는 거네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정권 바뀌어갖고 뭐 수소차 굳이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이래버리면 충전소를 왜? 막 이러면. 그뭐저 너무 빨리 만드는 거 아니야? 뭐 그러게. 이래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로드맵이 나왔잖아요. 네. 뭐 언제까지 몇만 대 보급하고 이 내용 나왔잖아요. 그럼 이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정부가 그러면 여기서 2022년에 뭐 6만 5천 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8만 1천 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면 차가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8만 대를 만들기로 했다고 하는 거는 정부 역시 8만 대 규모의 보조금을 준비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거를 보고서 정부가 신뢰를 줘야 돼요. 음. 이걸 우리가 지킬 거다. 그래야 민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서 8만 대까지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우리가 8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을 때 이 차를 팔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줘야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부가 뭔가 의지를 잘 안 보여. 그냥 뭔가 이게 뭐 보여주기식으로 와, 우리가 뭐 혁신 성장 이거 하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야. 네. 이러면은 투자 안 하거든요. 못하죠. 투자 못 하죠. 네, 못하죠. 그러면은 로드맵은 지켜질 수 없는 거죠. 그게 굉장히 위험한 투자기 때문에 네. 정부가 그 정도의 신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민간이 거기를 정부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같이 투자를 하게 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야 그 산업이 발전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예상했던 러닝 커브가 그려지면서 원가가 낮아지고 거기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해외 그 경쟁자들과 승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자, 중요한 겁니다. 질문 하나 더. 네. 정부가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계획에 맞는 지원을 또 해줘야 되긴 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실 그냥 그것만 믿고선 뭐 원래 우린 계획대로 로드맵대로 갑니다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도 뭔가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만 수소차가 소비되는 그 양이 아주 그렇게 빠르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까요? 이게 아직 시장이 없는 상황이어서 네네.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1세대 모델 뭐 완전 1세대는 아니고 투싼?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전기차라고 불리는 투싼이 2013년도에 나왔어요. 네. 그게 한 1,000대 정도밖에 못 팔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 1억 5천이었어요 가격이. 네. 1억 5천짜리 투싼을 누가 삽니까? 고급 외제차를 사겠죠. 1억 네. 5천이면 거의 뭐 포르쉐를 네. 사도 1억 5천 안 되잖아요. 네, 뭐그 정도. SUV 뭐 네. 마칸이나 이런 거 사면 그 정도 네네.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걸 누가 사냐고. 근데 그거를 왜 1억 5천을 책정을 했냐면은 1억 5천에 팔지 않으면 그 협력 그 생태계가 버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부품을 비싸게 사줘야 돼. 그 네네. 협력 업체들로부터. 안 그러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어디다 파냐? 살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거야. 네네. 근데 이거를 전 세계를 돌아봐도 이걸 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서 현대차에서 제가 세계 최초로 수소연기차를 만들었는데요.
뭐 어디 뭐 누구 사실 분 있나요?라고 해서 얘기를 한들 네.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럼 차를 팔러 가요. 네. 어디로 가죠? 갈 데가 없어요. 네. 아니 뭐 지나가는 사람 잡아서 수전기차 사실래요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다 팔았었냐면은 이게 굉장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그 각국별로 이게 연구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처음에 그 판매 루트를 뚫었던 거는 제 정확한 그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유럽에서 어떤 수소 에너지 관련한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실증 사업을 하기로 한 거예요. 유럽 정부 차원에서. 네. 그래가지고 거기 충전소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해가지고 사업 그 실증을 해보려고 한 거죠. 근데 그때 그 자동차를 담당했던 게 그 지금 벤츠의 자회사 다임러하고 네. 프랑스의 르노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하고 뭐 그 수소 가스를 만들거나 충전소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과 조인트를 해서 여기 사업을 하기로 한 거야. 네. 근데 르노가 갑자기 저 못 만들겠는데요. 그러고 빠져버렸어요. 예. 그냥 빠져요? 아니 그냥 빠지진 않았겠죠. 아무튼. 네, 근데 어쨌든 그때 현대차가 유럽에 나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수전기차가 여기 있습니다. 네네. 라고 하면서 그걸 다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 사업에 현대차를 껴주마.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투싼 수전기차를 납품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네네. 그리고서 이 사업에서 실증을 좀 하게 된 다음에 이제 한 100대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한다. 네. 그래서 한 5개 회사 정도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 사업에서는 니네 차가 좀 완성도가 좀 그나마 있구나. 그 당시에 뭐 수소차가 완성도가 높아봐야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네. 한 50대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현대차가 또 보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미래 에너지가 뭐 좀 수소 쪽이 좀 될 것 같아. 네. 나는 가스 회사인데 우리가 좀 이렇게 LNG 가스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수소를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설비를 만들고 그리고 충전소를 좀 만들고 싶어. 네. 그럼 뭔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만들면 뭐 하냐고. 누가 써야 되는데. 차가 없지, 차가. 네. 그러면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데가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양산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양산이면 뭐 대량 생산 네네. 이런 걸 생각하는데 초기 시장의 양산은 뭐냐면은 사업 프로젝트를 짤 때 네. 우리가 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차는 네가 충전소는 네가 뭐는 네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네. 사업을 추진해요. 예산을 다 잡아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게 연구개발 실증 사업인 거고. 근데 내가 좀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차를 사고 싶어. 네. 근데 만들어주는 데가 없어요. 네. 근데 양산을 하는 데가 있다. 양산이라는 건 주문을 하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설비를 다 갖춰놔야 되는 거야.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거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거의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들고 네네. 그리고 부품 회사들 다 붙으라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만들자 이게 아니라 부품들도 다 스탠바이를 시켜놓고 네. 설비도 다 돌려놓고 네. 그리고 이제 주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현대차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얘기가 근데 더 골치 아팠던 게 그 현대차가 2013년에 그 투싼을 내놓고서 1억 5천에 내놨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한 똔똔 정도 되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이듬해 2014년에 도요타가 미라이를 내놨어요. 수소차 미라이를 내놨는데 8천만 원, 7천만 원에 내놓은 거야. 그냥 가격이 네. 보조금 말고. 예, 예. 환장하는 거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적자라니까요. 여긴 적자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격만 그렇게 내놓은 거.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내놨을 때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 야 미라이는 원가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 정도 가격에 만드는데 네. 현대차 니네는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세계 최초의 양산형 차냐. 이거는 진짜 그냥 뭐 파일럿 차 아니냐. 이렇게 좀 비난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서 현대차가 바로 8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가격을. 그리고 남 그 낮춘 거만큼은 다 적자. 그리고서 현대차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1000대를 팔았던 거를 그러면은 진짜 그냥 뭐 손해만 보고 했던 걸로 봐야 될 것이냐라고 네. 봤을 때 이게 18개국에 팔렸거든요. 네. 18개국에 팔아서 산 사람들이 누구냐? 대부분 충전소를 만들거나 수소 경제의 어떤 실증 사업을 하거나 이런 데들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18개국에는 수소 충전소를 어쨌든 만든 거야.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수소 충전소를 만들게 해서 인프라를 깔고 인프라가 깔리면 그 다음에 또 차세대 수소전기차가 나왔을 때 그때는 조금 더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에서의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동안 왜 지금까지 아무도 안 했냐? 초기 비용을 내기 싫은 거야.
아, 누가 만들어 놓으면 내가 그때 차만 만들면 되는데. 예, 예. 아, 누가 선수 쳐라. 그러니까 뭐 다임러라든지 와. BMW라든지 GM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다 수소전기차 개발을 하고 있어요. 현대차보다 훨씬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양산형 차를 내놓지 않는 이유는 양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면 잘리는데요. 이런 것도 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누군가 초기 시장엔 이걸 뛰어들어야 되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럼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하는 초기 사업자가 바라는 건 좀 더 빨리 해서 러닝 커브를 그려서 좀 더 익숙해져서 양산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 네. 이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럼 한 2022년인가? 뭐 아우디도 뭐 수소전기차 하나 내놓는다 그러고, 네네. 뭐 벤츠 같은 경우도 F셀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근데 원래 수소전기차는 하이브리드인데 왜 유독 하이브리드를 강조하더라고요. 수소차가 왜 하이브리드예요? 그냥 퓨얼셀. 수소 연료전지하고 배터리하고 같이 있으니까. 아, 그런 2차 전지 하이브리드? 배터리.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하고 배터리하고 쓰는 것도 하이브리드고, 네네. 연료전지하고 배터리를 같이 쓰는 것도 하이브리드인데, 지금 있는 그 수소전기차는 대부분 배터리를 같이 써요. 써야 되겠죠. 네, 2차 전지로 해서 뭐 어떤 때는 뭐 수소전지로 전기를 많이 만들거나 아니면 회생제동이라 그러죠. 이렇게 브레이크 잡을 때 그때 발전되는 거. 발전을 시켜가지고 충전하는 배터리를 또 두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차나 한국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현대차를 몰아주자,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얘기에 앞서서 네.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10만 대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이렇게 뭐 BEP를 맞출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때까지 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게끔 한번 쫙 몰아서 가보자 라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고, 그때쯤 되면은 지금 7천만 원인데 한 5천만 원대?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뭐 내연기관 수준까지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그것도 가봐야 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네. 1억 5천짜리 차가 지금은 7천만 원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취재했을 때는 초기 연료전지는 그 연료전지 스택만 한 12억 정도. 아, 그래요? 예, 스택만. 근데 자동차가 어떻게 1억 5천이에요? 아니, 예전에. 아, 예전에? 그거보다 더 이전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원래 저희가 현대차 실적 발표돼 갖고 그 실적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수소차 왔는데 뭐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그 수소차 얘기를 시작하는 게 그 왜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환경 변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환경 변화 말씀드리려고 그랬다고. 네. 그게 뭐냐면은 현대차 이번 실적이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판매가 괜찮았어요. 네. 그리고 뭐 영업이익도 아까 이거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컨센서스 엄청 맞았고, 당기 순이익이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네. 이거는 좀 이렇게 복잡한 사연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현대차가 영업이익 쪽에서 그냥 그나마 뭐 그냥 똔똔을 한 것 같다, 또이또이 한 것 같다, 이 정도면 견조한 것 같다라고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런 게 괜찮았는데, 이게 구도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차를 적당히 잘 팔고 라인업이 잘 갖춰지면 잘 되겠구나라고 예상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친환경 차를 자꾸 만들어야 돼서 적자를 보는 차를 막 늘려야 되고, 그럼 이게 친환경 차를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되겠네라고 하는데, 많이 팔면 이게 또 적자가 나는 상황이 되고, 그럼 이게 또 경쟁은 또 점점 치열해지고 막 그러니까 부품 단가가 또 계속 올라가서 이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거기다가 뭐 요새 그 또 뭐 최저임금을 비롯해서, 최저임금이 현대차 관련한 얘기는 아닌데, 협력업체들이나 이런 데가 최저임금을 늘려주게 되면은 부품 단가를 안 올려주면 여기가 망하잖아요. 그럼 부품값을 좀 더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우리가 좀 힘드니까 정말 신차를 잘 만들어서 좀 실적을 잘 내볼게요 해서 뭐 산타페라든지 코나라든지 이런 걸 잘 내놨어요. 이번에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예약 물량으로 1년치 다 채웠거든요. 인기 엄청 많더라고요. 증설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야, 차가 저렇게 잘 팔리면은 돈을 많이 벌겠구나. 원래 옛날 그랬거든. 예측도 가능했는데 그게 아닌 형국이 됐네요, 이제. 그러니까 올해도 현대차가 어느 정도 그 라인업은 좀 갖출 것 같아요. 이게 뭐 GV80이라고 뭐 프리미엄 SUV라든지 아니면 팰리세이드가 올해 굉장히 잘 팔릴 거고, 거기 엔트리 차급의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작은 SUV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판매는 그냥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을 건지는 잘 모르겠어. 와, 그러네요. 완전히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뭔가 경영 환경이 확실히 변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래 현대차 실적 얘기하려다가 수소산업 얘기를 하게 된 예, 가치강 경제 이번 에피소드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